자, 이번 시간에는 비특이적 방어 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용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비특이적이라 말 자체만으로 특이적이지 않다는 뜻이겠죠. 이런 특이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병원체에 대해서 방어작용을 일으킬 때 이 병원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인식해서 이 병원체에 맞춤 전략을 짜서 맞춤별로 병원체를 공격해서 제거하는 방식을 특이적이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비특이적인 말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니까 어떤 병원체인지 확인하지 않고 병원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누가 들어오든 간에 전부 다 동일한 방식으로 병원체를 제거하는 방법을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 부릅니다. 얘 누구네? 이 방법. 누구네? 이 방법. 이게 아니라 누가 오든 간에 확인하지 않고 그냥 동일한 방법으로 다 제거하는 방식을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 부릅니다. 이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즉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방어작용이고요. 그 누군지 확인할 필요 없고 전력 짤 필요 없겠죠. 굉장히 신속하게 내 몸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작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병원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병원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병원체를 제거하는 방식인데요. 내가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선천적인 방어작용이면서 얘가 누구인지 맞춤 전략을 짤 필요 없으니까 굉장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어작용입니다. 자,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크게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피부와 점막입니다. 저는 피부는 우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죠. 이 피부 때문에 우리 몸 내부까지 외부에 있는 물질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부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물리적인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자, 두 번째는 우리 몸을 살펴보면은 전부 다 이러한 피부로 되어 있진 않아요. 딱 눈에 띄는 곳이 어딜까요? 그쵸? 눈에 띄는 눈 있죠? 눈 같은 경우는 이런 피부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 이러한 피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점막으로 되어 있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왜 점막이냐 부르면요, 이 점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끈적끈적한 점액을 분비해요. 그래서 피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은 점액을 분비해서 내 몸을 보호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이 점액이 끈적끈적한 물질인데 얘가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점액 속에는 내 몸에 들어오는 병원체들을 제거할 수 있는 유용한 효소가 들어있거든요. 그 효소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라이소자임이라고 부르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가 내 몸에 들어있는 쉽게 말하는 세균 같은 병원체를 제거해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내 피부가 아니라 약해 보이는 이 눈이나 코 속이나 이 내장기관도 이 점막의 끈적끈적한 곳 속에 들어있는 라이소자임이 내 몸을 지켜줍니다. 자, 세 번째는 피지샘인데 피지는 어떻게 보면 나쁜 격밖에 떠오르지 않죠. 피지가 이제 많으면은 왠지 기분도 나쁘고 찝찝한 느낌인데 피지샘에 나오는 그 물질은 그냥 물질은 아니고요. 약한 산성을 떼요. 약산성. 너무 산성이 세면 안 되겠죠? 나도 다칠 테니까. 피지샘 포함된 물질은 약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이 산성 물질에는 당연히 생명체가 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약산성의 물질 때문에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지도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이 피지 속에 들어있는 약산성 물질이 세균이 막 자라지 못하는 것을 막아주게 돼요. 이렇게 내물 표면층에서 막아주는 피부가 없는 곳은 점막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내 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분비물인데요. 땀도 있고요, 눈물도 흘리고, 입속에 침도 있고, 아까 말했던 점막이 분비하는 점액도 있습니다. 이 물질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다양한 각각의 특징도 있겠지만 방어작용에서의 공통 특징은 여기 써있던 이 내용입니다. 땀 속에도, 눈물 속에도, 침 속에도, 점액 속에도 전부 다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존재해서 이 라이소자임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 병원체를 제거해줍니다. 이때 제거하는 거 말했죠? 병원체 누구네? 확인하지 않고 그냥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위 속에는 굉장히 강력한 위산이 있죠? 이 피지샘은 약한 산성, 내 표면이니까 약한 산성이라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지만 위산에는 당연히 염산이라는
강산 존재하니까 강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균을 직접적으로 녹여서 제거해주는 병원 세균뿐 아니라 병원체를 직접적으로 녹여서 제거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분비물도 비특이적으로 내 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식균작용이 있는데 식균작용은 말 그대로 먹는 겁니다. 균을 먹는 거예요. 이 균은 세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병원체를 통틀어서 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체를 먹는 작용이라는 건데 병원체 왜 먹을까요? 그냥 단순히 배가 고파서 먹는 거는 아닐 테고 먹어서 결국 병원체를 제거하는 작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네? 세균이네? 바이러스네? 원색동물이네? 구분하지 않고 일단 병원체면은 먹어서 죽이는 거예요. 먹어서 분해시켜 버리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지 않고 제거하기 때문에 이 또한 비특이적 방어 작용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게 백혈구 있겠죠? 백혈구가 세균을 잡아먹는 건 유명한 작용이니까요. 자, 이렇게 피부와 점막, 분비물, 식균작용이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볼 건 염증 반응인데 요 세 가지 뿐만 아니라 염증 반응도 중요하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염증 반응은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뭔가 가시에 찔리거나 뭔가 균에 감염됐을 때 그 부위가 열도 좀 나고 뻘개지고 그리고 살짝 부어오른 거 여러분들 경험해보셨죠? 그 반응이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뭔가 살짝 상처 났을 때 거기가 빨개지고 피는 안 나는데 좀 빨개지면서 약간 붓기도 하고 약간 뜨끈하기도 하고 그 작용이 염증 반응이거든요. 자, 왜 그런 작용이 발생하는지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몸에 병원체가 들어칩시다. 아까 말했던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원생동물이든 곰팡이든 간에 우리 몸에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병원체 침입을 감시하는 경비병 세포가 있어요. 이 경비병 세포가 누구냐면 바로 비만세포입니다. 비만세포. 떠오르는 게 있죠. 비만세포? 뚱뚱한 세포인가? 맞아요. 뚱뚱한 세포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세포가 너무나 뚱뚱하니까 얘 때문에 내가 뚱뚱해진 거, 즉 비만에 걸린 거 아니야? 그래서 비만세포라 명명했는데 꼭 얘가 있어서 뚱뚱해지는 것은 아니고 이 세포가 뚱뚱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아까 말했죠? 이는 뭐 하는 거라고? 이런 병원체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경비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만세포는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를 인식해서 이 물질이 신호를 보냅니다. 야, 지금 병원체가 막 들어왔어. 빨리 얘를 막아줘. 라는 신호. 어떻게 보내겠어요? 화학 물질을 보내겠죠? 특별한 화학 물질을 분비하는데요. 그 화학 물질 우리가 히스타민이라 부릅니다. 히스타민. 그래서 병원체가 침입하면은 경비병이 비만세포가 이걸 인식해가지고 히스타민이라는 경고를 막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병원체 들어왔으니까 빨리 좀 제거 좀 해주세요. 라고 분비하면은 이 히스타민이 작용을 하는데요. 이 히스타민의 작용에 의해서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요. 상처 부위의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혈관이 확장되면 혈관은 혈액이 지나가는 길이겠죠. 근데 그 길이 넓어졌으니 당연히 그 전보다 많은 혈액이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모세혈관이 확장되게 되면은 상처 부위에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혈액량이 증가해요. 두 번째 이 히스타민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켜요. 혈관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관 투과성이 증가해가지고 혈구들의 이동을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혈액 속에 들어있는 혈구가 혈관 바깥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해줘요. 왜 그러면은 상처가 나면은 혈액까지 못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부가 있는데 혈관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상처가 이렇게 찔리게 되면은 병원체가 이런 데 존재하겠죠. 여기서 백혈구 같은 게 나가서 병원체를 공격해야 되니까 얘가 쉽게 나가도록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방금 말했습니다. 이런 작용을 왜 할까요? 우리 이 병원체 잡는 보안관, 얘는 경비병이고 보안관이 이 백혈구를 빠르게 부르기 위해서요. 백혈구는 혈액 속에 있으니까 혈액량을 증가시키면 많은 백혈구가 여기에 도착하게 되겠죠. 두 번째, 투과성을 증가시키면 도착한 백혈구가 쉽게 바깥에 나와서 여기 있는 병원체를 제거할 수 있겠죠. 자, 아까 뭐라 그랬죠? 백혈구가 병원체를 제거하는 방법은 우리가 식균 작용이라 그랬죠?
이 식균 작용을 통해서 비특이적으로 들어온 물질, 병원체들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나타난 현상은 두 가지만 말하면요. 첫 번째 뭐냐면은 혈액량이 증가해요. 피가 많이 몰립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피가 많이 몰리니까 피 색깔만 보이겠죠? 피 색깔이 무슨 색이죠? 그렇죠?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혈액량이 늘어나니까 상처 부위가 좀 붉어집니다. 붉어져요. 뿐만 아니라 혈액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가 약간 통통해지겠죠? 그래서 혈액 부위가 약간 붓습니다. 혈액 부위가 좀 통통해지는 거죠. 그리고 피가 많이 오니까 뜨끈뜨끈한 피가 많이 오니까 열도 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상처 부위가 좀 붉어지고 좀 붓기도 하고 열도 좀 나는 거예요. 혈액이 많이 거기 모이게 되니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염증 반응은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이 침입한 병원체를 제거하는 방식인데요. 이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비병 누구라고요? 비만세포입니다. 비만세포가 어떤 물질을 분비해서 히스타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하면은 히스타민이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 투과성을 증가시키는데 전부 다 누구 부르려고? 그렇죠. 병원체 잡는 보안관이 백혈구를 부르기 위함입니다. 도착한 백혈구가 혈액량이 증가하니까 많이 도착하고요. 투과성이 증가하니까 쉽게 상처 부위, 이 병원체 부위를 이동해가지고 식균작용을 통해서 병원체를 제거하는 거예요. 식균작용은 병원체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죽이는 거기 때문에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포함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비특이적 방어작용 봤는데요. 과정이 어렵지 않으니까 친구들은 잘 설명해 주길 바래요. 그래서 마치겠습니다.